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의 김은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 근데 아마 주로 이제 제조업을 하시거나 이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3월 말에 종종 이거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 생소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기물 부담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이제 발생을 이제 억제를 하고 이제 자원의 이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유해 물질을 이제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이제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의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떠한 품목에 폐기물이 부과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어떤 제품에는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살충제, 그 다음에 금속 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 제품이라든가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등에는 폐기물 부담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제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재료로 사용되는 어떤 제품으로서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법률을 보면은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 이제 1조의 2에 보면은 업종에 이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업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자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합성수지 섬유 제품은 이제 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로 이제 수입업자분들이 요거 관련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전년도 이제 수입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이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이제 부담금이 이제 나오는데요. 종종 이제 매해 이제 3월 말쯤에 수입 실적 신고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중량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동화를 하나 이제 수입을 했다. 그러면은 운동화라는 거에 자체에 플라스틱도 붙여 있고 여러 가지 뭐 천도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운동화 전체 중량이 아니라 플라스틱 그 중량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다 산정을 해서 이제 일단 어떤 리포트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그런 사업 계획성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업체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하나의 사업 계획서 같이 하나의 제품을 정확하게 이 환경공단에다가 이제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고 어떤 특질로 되어 있고 플라팅 어느 중량이고 전체 중량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양식 쓰는 게 바로 이제 요 양식인데 이 양식이 이제 별표 제2의 2호서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관한 특성입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상세하게 적어야 되고 뒤에다가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잘 써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 또 하나의 어떤 레포트 같은 거를 잘 써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주로 중요한 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입니다. 무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게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기재를 해주면 이 환경공단 담당분들이 이 데이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어떤 기재한 내용들을 그거를 보고 폐기물 부담금을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그래서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제품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이 이런 수입 실적서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래서 법정 기한은 매년 3월 30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내일까지 4월 8일까지 좀 연기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어, 그래서 3월 대부분 매해년은 이제 3월 말까지 그걸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그걸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 이제 산출 및 납입고지서를 합니다. 4월 말쯤에 이제 부가 고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이제 부담금을 이제 5월 20일경에 이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이제 부담금을 이제 또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은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분할 납부는 이제 제출한 어떤 납부 대상 이제 업체 중에서 부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제출 기한이 이제 3월 말까지 폐기물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연 4회에 걸쳐서 균등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분할 납부는 법률에 규정된 어떤 기한 내에 부담금 출고와 수입 실적서하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중에 발급된 이후에는 분할 납부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 부담금 제도 오늘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물건을 뭔가를 이제 수입을 하실 때는 수입하는 업체에다가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받아갖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뭐 어떤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의 특질,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품에 이런 상세한 데이터들, 그게 뭐 합성 수준인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저희들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입 이제 실적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 같은 거를 좀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수출입하기에 조금 급급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수입을 하실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여러 특성이라든가 추후에 이거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폐기물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낼지 부분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입하시기보다는 이거를 갖고 왔을 때 폐기물 부담금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어떤 수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입을 했는데 폐기물 부담금이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 많이 섞여 있고 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많이 되시고 오히려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납부하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폐기물 부담금을 이렇게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우리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조금 오차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처분에 어떤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렬의 구제 부분이라든가 처음에 수입 실적서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실적서 작성이라든가 어떤 제출의 대응 불만이라든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추후에 또 행정 심판까지 갈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행정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상담이라든가 관련된 행정 법규에 관한 어떤 자문 상담 같은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도 어떤 기업 행정이나 관련된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